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야.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인데, 서연아, 네, 제목만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제목만 봐봐. 2차 네.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를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 판별식. 요 실근 이렇게 하니까 판별식이 떠오르겠지, 그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그러면 요런 판별식이 떠오르는데 말 그대로야.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판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부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호가 뭐냐? 부호가 뭐냐? 강연아, 부호가 뭐냐? 네, 플러스 마이너스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양,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양과 음이 정해지잖아. 양과 음이 정해지면 대소 관계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부호를 붙이고 대소 관계를 따지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실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체계 i라든가 뭐 마이너스 2i라든가 뭐 5i라든가 이런 허수체계에서는 부호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부호라는 게 의미가 없고 이 대소 관계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자, 이쪽이 2i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2i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허수체계에서는. 그래서 이 부호에 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허수는 아니고 이 영역은 아니고 부호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수에서만 논하는 거다. 자, 요거는 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이제 단어를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 크게 보면 두 개의 근, 실근이지, 그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든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이런 걸 따지는데 이것은 일단 여러분이 처음에는 강제로 외우지 말고 일단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이런 것은 강제로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이해를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조금 더 계속 응용이 되거든. 응용이 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해야만 그 문제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완벽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가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지? 두 개의 근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돼. 요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제목을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요 양수 조건을 보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두 근이 양수가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건들을 조사해야 되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두 개의 근이니까 D를 조사합니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사해야 돼. 우연아, 네, 여기 두 개의 근인데 D가 0보다 크다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조사해야 돼. 여기 둥은 어떻게 생각해? 이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붙여야 돼요. 왜? 두 개의 근이면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충근을 가질 수도 있어. 중근도 근이 두 개야? 네, 중근도 근이 두 개라고? 맞아.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지? 이 중근도 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렇게. 명심하라 그랬어. 그지? 그렇지만 근의 개수는 두 개지만 근의 종류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두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잖아. 그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두 개의 근이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근이 모두 이렇게 양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얘는 무조건 실수의 범위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첫 번째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근이 얘가 둘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한 것도 0보다 커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 조건이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요거는 세 가지 조건을 조사하면 되겠구나.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 등호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크다가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입니다. 중근을 가져도 좋다는 말이야. 그래서 중근도 근이 두 개니까, 그지? D 조사하고, 그다음 두 근의 합,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얘를 보는 순간 얘는 첫 번째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지? 알파 베타는 역시 0보다 커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이 좌측에서, 그지? 이렇게 둘 다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의 범위에서 음수의 근을 갖는 거니까 일단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니까, 그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역시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과 그다음에 두 근의 합, 그다음에 곱 이용해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켜야하는 의미는 이 세 개의 조건을 구해서 그 세 개의 공통 영역을 잡아준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한쪽에는 음수 쪽에 근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양수 쪽에 근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만 조사하면 되냐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 조사를 하면 돼.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판별식과 두 근의 합을 조사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상으로 성윤이 네, 이 네. 그래프상으로는 두 근의 합이 양일까 음일까? 어, 지금 그래프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양이요. 아, 음이요. 뭐라고? 양이요. 여기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줄게. 자,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넓잖아, 그지? 뭐 숫자를 굳이 기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두 근이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면 이건 두 근의 합이 양일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을 갖는 것도 있잖아. 이쪽에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이쪽에 플러스 1. 이런 경우는 또 두 근의 합이 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판별식을 아니 두 근의 합을 조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 두 근의 합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게 돼. 이것은 언제 조사하냐면 자, 요거 내가 한번 말해주고 시켜볼 겁니다. 자, 요 근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두 근의 합이 양수인 경우잖아. 요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자, 요거 보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조건, 이렇게 나와. 또는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조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 요 형태는 지금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의 절대값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이때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를 조사하면 돼. 요 경우는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겠지, 그지? 자,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붙을 때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서 따지면 된다, 이런 얘기야. 서연아, 이건 어떤 조건이라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클 때, 그지?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요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별식과 합곱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조건만 갖고는 그지 서로 다른 부호 이 조건만 갖고는 합을 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거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D를 볼게. D는 왜 조사를 하지 않냐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도 항상 성립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을 빼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것은 결론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만 조사를 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D는 왜 조사를 안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 D라는 게 B의 제곱 빼기 4AC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요 B라고 하는 것은 실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B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요 AC에 대해서 볼게. 자, AC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요 AC는 누구랑 관계 있냐면 요 A분의 C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야. 자, 두 근의 곱이 A분의 C래. 그런데 이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C를 A로 나눠준 것이 음수래. 그러면 A에다가 C를 곱해준 것도 음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즉, 요 AC의 부호가 음수일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재 스코어 B는 실수기 때문에 B를 제곱한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다가 AC 음수고 마이너스 4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양수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즉 두 개의 근이 0보다 작다면 얘는 판별식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돼. 늘 언제나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개의 근이 곱이 음수라면 요 D라는 놈은 반드시 0보다 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요것만 조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근의 곱, 즉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이야. 이 조건을 보고 습관적으로 판별식을 조사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렇게 조사를 했어. 아, 두 근이 가져야 두 근은 두 근이니까 얘는 실수의 범위에서 두 근 가는 거니까 D를 조사를 해버렸어. 그 다음에 얘랑 교집합을 구했어.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를 조사를 해도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 항상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조건에 의해서 범위 또는 조건이 결정되게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잊어버리고 조사를 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져 그러면 얘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D는 필요치 않아. 왜냐? 이 D값이라는 것은 판별식은 반드시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조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쪽에 잠깐 봐봐. 이쪽에 보면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좀 이해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아,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야. 이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아,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 요거 판별식, 그지? D와 두 근의 합과고 D와 두 근의 합과고 이건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D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런 경우고 자 요것도 특별하게 기억해야 돼. 얘는 왜 판별식을 조사하지 않냐? 그 이유는 D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는 없고 이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밑에 가봅니다. 자 얘는 보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참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호가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이번에는 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렇게 나와 있어. 아 그러면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겁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 마이너스 3이면 이쪽에 3처럼 그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 거거든. 이때 D는 필요치 않습니다. D는 필요치 않고 이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당연히 0 돼야 되겠고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겠지. 그지? 이것만 조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인 근이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커야 돼. 자 요거는 음수 쪽이 더 커야 돼?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음수일 거고
두 근의 곱도 역시 음수가 되겠군. 이렇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조건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이쪽으로 더 나와야 돼. 이쪽이 마이너스 2 정도 된다면 이쪽이 5 정도. 이쪽이 더 넓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D는 필요치 않고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겠고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27쪽. 우연아 책 넘겼느냐? 아니요. 빨리 넘겨. 다음 페이지 228쪽. 네. 야, 책 넘기는 소리가 다들 마이크를 꺼가지고 이 자식들이. 당연히 책 넘겼어. 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시간이 3분 50초 나왔는데 이거 설명할 때까지 설명했다가 만약에 혹시 그 설명하는 중에 끊어지면 한 5분 후에 다시 접속을 할 거야. 자, 두 번째 파트는 228쪽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네.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실근이잖아. 그럼 D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 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두 근이 어떠한 정수 P보다 작대.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될 조건. 두 개의 근이 이번에는 PQ 두 정수 사이에 있어야 된대. 자, 이런 조건으로 한번 따져볼게. 자, 이것은 이런 말이야. 두 근이 어떤 정수 P보다 크다. 이것은 역시 그래프를 그리세요. 여기에 만약에 1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다 1보다는 커야 된대.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된대. 자, 이렇게 될 조건이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지? 실근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걸 1이라고 놓치는 건 P라고 놓자. 두 번째는 FP를 넣었을 때, 요 P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양수여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요 대칭축이, 요거의 대칭축이 있지, 그지?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바로 대칭축이자 꼭지점의 x좌표라 그랬어. 얘가 요 P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P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만, 큰 쪽에 있어야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것도 여러분이 강제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두 근이 이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조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때는 판별식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1보다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이것을 어느 한 조건을 빼잖아.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일단 뭘 빼볼까? 만약에 여러분 요거를 조사하지 않았어. D를 조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조건만 한번 만족시켜 볼게. 자, P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P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원점인데 자, 요 조건 여기가 만약에 P거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겁니다. 자, 요 조건 P를 넣었을 때 양수 조건 만족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축일 테니까 대칭축은 요 P보다는 커. 이것도 만족하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 D 조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즉 X축과의 교점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D라는 조건을 절대로 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번에는 뭘 빼볼까? P 값을 빼볼까? FP가 0보다 크다? FP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씩 이렇게 여러분이 빼보면 돼. 만약에 대칭축이 P 요걸 조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것만 조사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D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P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여기에 P가 있는데 자, P가 0보다 커. 그지? 그 다음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반드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도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조건을 절대로 빼면 안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가볼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